안녕하세요. 영어 놀이터 노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하쌤입니다. 오늘은 몬테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몬테소리,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우리 동네에 몬테소리 유치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거는 소리로 뭐를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던 제가 몬테소리 교사가 됐고, 그리고 몬테소리 교사로 여러 해를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몬테소리 학교에서 일했던 거는 1년밖에 없고요. 몬테소리 방법을 이용해서 영어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정신이, 그 철학이 그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이 철학과 맞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답까지는 아니고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몬테소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이탈리아 할머니시고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사시고, 거기에 카사드 밤비니, 그 어린이집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실은 밤비니란 유치원도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드시고, 미국에 오셨다가 또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세 나라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훈련 받은 게 저도 너무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몬테소리 하면 이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3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꼭 유치원을 고를 때, 몬테소리 유치원을 고를 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대할 때, 그런 때 어머니들하고 아버님들, 또 보육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흡수 정신이라고 하죠. 한국말 좀 이상하긴 한데 observant mind라서, observe가 the sponge observe the water,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움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배워? 이거 가르치고 막 이게 아니라 뭔가를, 환경을 마련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서 이렇게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라운 잠재력,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신 분이 몬테소리 여사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이 1800 말에 태어나서 1950년대에 돌아가셨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태리아에서도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부모들은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공장에서, 아이들은 집에서 아니면 길가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아이들도 노동 현장에 가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위생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 장애가 있었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구로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훨씬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 현장에 적용했더니 그냥 보통 아이들도 더 잘 배운다는 걸 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 교구가 되게 발달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몬테소리 교구 파는 거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 거. 꼭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 돌 갖고 그분은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가물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몬테소리 환경, 아이들이 손으로 넣을 수 있는 뭔가 교구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사실은 그분이 만들었던 교구들은 이미 교육 현장에 많이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운다. 그러면 그냥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배우진 않잖아요. 무슨 블럭 같은 거 하나 놔두고 1 뭐 더해서 이만큼 길어졌네? 이런 게 다 몬테소리 교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프리베레도 교구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런 감각 교구, 그런 것들이 다 교육 현장에 많이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그 아이들이 앉는 책상도 작게 만들고 걸상도 작게 만들고, 아이들 사이즈에 맞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비싼 가구점에 가도 그렇고, 그냥 보통 가구점에 가도 그렇고, 아이들 가구는 다 작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교구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이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사실 물론 그전에도 뭐 가구쟁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환경이, 아이들이 의자가 치면 길면 이렇게 너무 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의자 요만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의자도 밀고 땡겨서 자기가 스스로 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준비해주고, 아이들은 observant mind, 애들은 흡수하니까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교구,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주면 아이들은 흡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민감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민감기, sensitive period라고 하는데 0세에서 6세까지거든요. 민감한 그 period,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라는 게 0세부터 6세라고 생각하면 5세 반? 이때가 민감하다고 그분은 해놓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만약 0세부터 3세까지 아이인데 엄마가 말이 없어, 보호자가. 그럼 애가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말은 못하지만 비록 흡수를 많이 해서 안에 있다가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는 있는데 말라 있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언어라는 물. 그러니까 근데 그 0세에서 3세가 지나버리면, 그러다가 이제 뭐 6세가 돼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물론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민감한 시기, 꼭 근데 언어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떨 때 보면 우리 애가 별것도 아닌 건데 막 이렇게 자동차 갖고 놀 때 막 이렇게 놀아. 그때가 잠시 계속 되면은 그거는 상담하셔야 돼요. 근데 잠시 동안 애가 어느 시기 동안 몇 개월, 뭐 1년 그 정도 동안 계속 그렇게 놀아. 그럼 그때는 질서에 대해 민감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건이나 뭐 비누를 놔줘도 아이가 놓는 곳에 꽉 놔줘서 애가 자기 거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게 그게 도와준다든지, 얘가 요새 여기 민감하구나, 언어에 민감하구나, 언어에 민감한 때구나, 아니면 뭐 질서에 민감한 때구나, 또 무슨 뭐가 있을까요? 또 촉감에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떨 때 음식을 줘도 막 손으로 만지고, 얘가 왜 이래? 그거는 음식 예절이 그게 아니라 얘는 그 음식을 만지면서 그 촉감을 느끼고 그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민감기라는 게 곤충학자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충이, 애벌레가 그 두꺼운 잎을 먹을 만한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얇은 잎을 먹어야 되는데 얇으려면 햇빛 많은 데로 얘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충일 때는 그 햇빛에 되게 민감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얘네가 두꺼운 잎을 먹을 만큼 건강에 이렇게 커지면, 능력이 되면 그때는 그 민감기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어플라이라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촉감이 막 발달하고 있을 때, 이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주면 아이들도 더 재미있어하고 더 잘 배울 수 있다. 그런 게 민감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몬테소리를 생각했을 때 흡수정신, 민감기, 그 다음에 준비된 환경, 이게 되게 매력적이고, 요게 우리 생활할 때도, 가족들 중에 생활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몬테소리 유치원은 어떠냐?